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여기저기서 비둘기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주식 투자자들 비둘기를 확인했지만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주식시장의 투자자들 웃을 수가 없었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우려감이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 유로존. 그래서 ECB가 움직였습니다. ECB 통화정책 결과 금리 동결의 가이던스는 올해 여름까지였는데 최소 연말까지로 연장을 했고요. 유동성 공급은 역대 세 번째 TLTRO 3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올해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1%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럽의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길고 깊다. 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가 이번 회의 이후에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유럽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ECB의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시사점에 대해서 SK증권은 기대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완화적이었던 조치였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가이던스를 강화하고 유동성 공급 수단을 명확하게 했고 그러한 이런 확장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현재의 경기 부진하다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각국의 시장 금리 간밤에 5bp에서 12bp까지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였고 유로화 자체가 지난 2017년 6월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당연히 약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유럽 주식시장의 주가는 비둘기적 통화정책 결과의 장중에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경기 우려가 화두가 되면서 하락세로 간밤에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로화의 추세를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세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네요. SK증권에서는 ECB의 통화정책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미국뿐 아니라 미국이 긴축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또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프로그램 내놓거나 금리를 인하하면서 확장적인 정책을 피는 것은 글로벌 유동성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런데 9월부터 시행하는 3차 TLTRO가 민간에서 대출 수요가 있어야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에 따라서 민간,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에서 대출 수요가 없다면 유동성 확장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차트를 보시죠. 현재 빨간 쪽이 가계 대출이고요. 유럽 쪽입니다. 그리고 까만색 선이 기업 대출인데요. 기업들이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대출까지도 기업 쪽에서 빠르게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불확실한데 과연 대출을 끌어다 쓸 것이냐라는 것이죠. 유동성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잘 맞는 아주 효과적인 유동성 확장 정책 혹은 또 뭔가 묘안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모습들입니다. 3월은 각국 정책들을 확인하는 구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전인대가 15일까지 열리게 되면서 현재 중국의 양회 정치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간밤에 ECB의 통화정책 회의 14일에서 15일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금리 동결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일에서 20일 미국 3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3월 FOMC 회의에서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 중단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다. 파월 연준 의장이 2월 말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미국 이 연준의 통화정책 강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달러화가 간밤에 ECB의 정책 발표, 유로존 경기의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 달러화도 2017년 5월 이후 최고치로 마감하면서 간밤에 굉장히 큰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각국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미국 혹은 여타 국가들의 경제 지표, 경기 전망, 또 전반적인 미국의 펀더멘털이 담겨 있는 지표가 바로 달러화고요. 달러화는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1, 2월 달려왔었던 주식시장이 이제 한 차례 쉬어가려는 것일까요? 이런 달러화 강세 기록한 이후에 중국 주식시장 오늘 움직임 살펴보시면 오늘 2%대 하락 출발하면서 갭 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강했었던 중국 상해 종합지수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달러화 향방 주목해서
통해서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자산의 본격적인 반등의 조건식. 바로 지난 1월 3일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 효과적인 부양책의 시행. 두 번째, 경기의 바닥 확인. 세 번째, 달러화 약세입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적으로 이 중앙은행 쪽에서 정부 정책을 부양책을 시행하고 통화 정책을 또 완화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와 함께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랠리를 보여왔었던 글로벌 주식시장 다시 한번 부양책과 달러화 향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아직 경기 바닥 시그널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퍼지고 있는 그러한 현재 구간입니다. 불확실한 시기, 확실한 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꾸준한 배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들은 꾸준하게 배당을 주게 되고요. 주주들을 존중한다면 꾸준하게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또 국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움직임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 현재 아직 현저히 낮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현재 시장에서 또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그간 배당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 가운데 전통적인 배당 강자, 일명 투자자들에게 섹시 오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러한 배당 미인주인 S오일이 배당 축소 소식을 내놓으면서 오늘장 7%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S오일이 발표했었던 지난해 배당금은 중간 배당 600원 그리고 이렇게 기말 배당 150원을 포함해서 총 750원이었고요. 그 전년 2017년의 배당금은 5,900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지난해 배당 금액은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000원 수준이었는데요. 섹시오일은 왜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3중고 때문이었습니다. 유가가 하락을 했고 휘발유의 마진이 감소했고 또 2014년 말 발표했었던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증설, 5조 원 규모의 증설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었는데요. 흥국증권은 오늘 S오일의 배당 분석 또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해 이익 감소 여파로 인해서 배당을 줄인 것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배당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S오일의 배당 성향은 보시다시피 34%로 뚝 떨어졌고요. 흥국증권에서는 그리고 올해 내년 30%의 배당 성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S오일의 배당 성향이 40% 이상까지 다시 높아지기 위해서는 NCC 증설을 연기하거나 시황 자체가 좋아져야 될 것이다라고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글로벌 정유 회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2008년도 1위가 바로 중국의 정유 회사인 페트로차이나 그리고 엑손모빌 미국 쪽의 시가총액 1위 그리고 글로벌 2위 당시 기록했고요. 이 밖에 8위의 로열 더치쉘 그리고 9위의 시노펙 모두 정유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8년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시면 이들 기업들이 모두 랭킹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IT 기업들, 전자상거래 기업들, 버크셔 헬서웨이, JP 모건 같은 투자 회사나 금융주가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배당 강자들의 정의도 다시 한번 써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윤동현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